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나와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나의 적성을 잘 아는 일이겠죠.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 늘 강조드리는 말씀인데요. 개인별 적성 검사를 통해서요, 흥미와 또 이 강점, 가치관을 고려한 맞춤 직업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저 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흔히 말하는 직업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사님 이렇게 상담 이런 거 하시면서 직업병이 나도 있다 뭐 이런 거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 진로 상담을 주로 하지만 제가 심리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진로 상담도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이제 기본 심적인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항상 이렇게 좀 약간 분석하게 성향, 되는? 예, 아. 그 제가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네네. 자동으로 이렇게 좀 어떤 성향인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자동으로 되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사님한테 저도 좀 분석을 한번 당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게 이 직업을 가지기 이전에 제 전공이 언어학이었는데 예. 거기에 뭐 시멘틱스라고 의미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쵸. 문장 구조 같은 거 분석하는 건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리딩을 하거나 대본을 볼 때 부사가 어디에 들어가면 이 말이 더 강조되고 예. 그런 걸 좀 많이 따지는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것도 일종의 직업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은 이 직업에서 비롯된 이런 습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평소에도 조심히 행동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많은 분들도 이 직무를 찾아라 통해서 맞춤 직업을 갖고 또 이런 자긍심을 가져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훈훈한 수다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제 직무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오늘 학생인데요. 여학생의 고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공과는 살짝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졸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또 고민 중인 직업이 본인과 잘 맞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정보사회학과라고 하면요, 요즘 아무래도 시대가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졸업 후에 진출 분야 좀 다양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뭐 그 정보사회학과, 뭐 사회학과랑 또 유사한 전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회학과 자체가 사회 현상을 좀 거시적으로 뭐 통계적인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네. 또 정보자가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리큘럼 특성상 이제 좀 정보통신 기반의 그런 뭐 분석 기법을 더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회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일반 회사의 기업체 취업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이제 국가 그 기관 연구소, 사회과학 쪽도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또 취업이 가능하고 뭐 이런 사실 미디어나 방송 쪽도 사회학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송 쪽 종사자분들 중에도 사실은 뭐 사회학과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회학과 이러면 사실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학문이죠. 그리고 또 정보하면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와 전망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나 예상한 대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적성 검사 결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 간단하게 종합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업 흥미는 사회형, 예술형이 직업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흥미 유형에는 안 나왔지만 사무형 직업도 그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온 편입니다. 네. 세 가지 쪽 직업 분야를 이제 흥미적으로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네. 적성 같은 경우는 또 최상으로 두 가지가 나오셨는데요. 사고 유창력하고 집중력이 강점 적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성격 특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외향형으로 보이시고요. 또 관계지향성, 이렇게 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정서적인 반응을 네. 굉장히 좀 중시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입니다. 네네. 직업 가치관으로는 몸과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좀 네, 높게. 매우 높음으로 나왔네요. 제가 그동안 검사 결과 본 분들 중에서 제일 네. 높은 정도로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높게 나온 게 인정과 성취. 그것도 약간 또 예, 약간 사실 함께 많이 좀 이루기 힘든. 상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같이 좀 추구하기 힘든. 그렇죠. 세상에 직업 중에 여유 있으면서도 막 성취 높게 할 수 있고 또 네.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초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부분은 또 오늘 또 상담 중에 네. 한번 또 본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뭐 조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적성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볼 수 예.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뭐 전공은 사실 사회과학 쪽이지만 네. 분명히 예술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한 흥미나 네. 기질이 좀 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공까지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예술과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꼭 예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라든지 그죠? 컨텐츠, 네. 뭐 아니면 기타 뭐 광고 마케팅 같은 그런 쪽 분야에서 영업 마케팅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술적인 그런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죠. 첫 번째 추천 직업 어떤 직업 올라왔나요? 예, 첫 번째 추천 직업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요. 예. 또 마케팅 하면은 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네. 마케팅 여러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마케팅 직무는 이제 시장 조사라든지 상품 기획, 또 광고 기획 같은 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사실 사회과학 전공자들 선호하는 취업할 때도 예, 경상 계열과 더불어서 네. 뭐 마케팅 쪽에서 사회과학 계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분 실제적으로 뭐 아까 제가 예술적인 그런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회사에서 하는 직무 중에서 이렇게 좀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네.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직무가 마케팅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본인의 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회형, 예술형 직업 흥미를 살려서 마케팅 분야 이렇게 추천을 주셨고요. 두 번째 추천 직업이 또 궁금하네요. 예, 두 번째 직업은 광고 기획자입니다. 광고 기획자요. 좀 더 마케팅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제 종합 대행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맡기죠. 자기들 기본적인 컨셉만 잡고 네. 지금 제가 추천의 광고 기획자는 네. 일반 회사에서 광고 기획을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광고 제작을 대행해주는 종합 광고 대행사에서 네. 광고 기획자 또는 뭐 A라고 부르는 뭐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좀 활동성, 외향성이 좀 요구되고 또 네. 다양한 또 프로젝트를 이렇게 뭐 카피라이터로나 이제 고객 또 뭐 감독, 연출, 뭐 무대 디자인하는 그런 다양한 분들을 같이 데리고 좀 광고를 만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적극성이 요구된 직업이라서요.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이분께 네. 한번 이분이 추천드립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있으셨으니까 좀 더 잘 맞는 직업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 직업까지도 살펴볼까요? 예, 마지막 직업은 플로어 매니저입니다. 플로우 매니저요. 예, 이거. 제가 예전에 네. 한 번 정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층마다 뭐 1층엔 주로 저희 여성분들의 화장품 같은 매장이 그렇죠. 많이 있죠. 네. 뭐 3층엔 또 여성복, 뭐 4층에 남성복 그런 식으로 층마다 그 전체 층에 매니저가 예, 전체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제 소속은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백화점 이제 유통사 소속이겠고요. 뭐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영업 마케팅 얘기했는데 이제 영업 쪽에 좀 더 가까운 네. 그런 직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네. 마케팅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실제 입점 업체들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형태,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하고 네. 그 유통사 직원들 자체에 대해서 또 뭐 서비스 관련된 또 관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층에서 주로 취급한 아이템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영업 성향과 또 마케팅 성향을 두루두루 요구하는 역동적인 그렇군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광고 기획자, 플로우 매니저 모두 약간 관리하는 그런 성향을 좀 지니는 관리하면서도 뭔가 네.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굉장히 좀 독창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직무라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는 마케팅 직무를 추천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광고 기획자, 세 번째 플로어 매니저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어떻게 들었을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쁜 친구네요. 지금까지 본인의 적성과 추천 직업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긴 했는데 네. 정말 저한테 그런 적합성이 보인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플로어 매니저라는 직업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런 것도 저한테 맞는 점이 있구나라는 거 보면서 좀 신기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적성 분석과 직업을 추천해 주신 이사님께서 나와 계세요. 신상진 이사님하고도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검사를 가지고 뭐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는 좀 굉장히 좀 외향적이시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나왔다고 봤는데 혹시 스스로 생각하실 때도 좀 그런 성향이 맞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혼자 뭘 하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서 뭘 하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외향적인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직업적 흥미도 관습형 이제 사무형 직업 그리고 또 성향적으로 제가 볼 때 사무형 직업에 사실 흥미가 제일 높게 나온 건 아니지만 세 번째로 높게 나오셨는데요. 그런 네. 쪽 흥미 높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은근히 체계적인 생활, 그러니까 뭔가 좀 규칙이나 뭐 이렇게 좀 관리하고 챙기고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본인도 혹시 좀 그런 쪽에 또 성향이신가 아니면 자유분방한 쪽이신가요? 자유분방하기도 한데 성격은 좀 자유분방한 성격인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거에서는 계획을 하고 처리하는 거를 좋아해서 예. 좀 그런 성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실제로 어쨌든 일을 내가 미션을 받게 되면은 계획적이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신 거죠. 네네. 예, 제가 그럼 오늘 분석한 게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추천해드린 직업들이 잘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물어봐 주세요. 네. 우선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일단 상품 전시 기획자라는 것인데요. 아, 예. 네. 이 상품을 근데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직업,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미술적으로 전공을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직업인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정보사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 그 마케팅 직무에 상품 기획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품 그렇기 기획이라고 때문에- 하면 이제 사실 전공과 또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네. 희망하시는 건 상품 기획이 아니고 상품을 이제 전시하는 전시. 좀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쪽 직무를 지금 희망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혹시라도 뭐 중고등학교 때라도 그 미술을 좀 잘하셨다든지 그런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냥 어떤 이유로 그걸 지금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어떤 특정 상품 자체 아이템을 많이 좋아하시거나 뭐 어떤 부분이 좀 크세요? 이유로? 그러니까 상품을 그냥 보는 것보다 어떻게 전시됐으면 더 괜찮겠다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네. 미술 쪽은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를 했어서 제가 전공해서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네. 좀 민감성이 있고 체계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맞으세요. 네. 그냥 보더라도 아 이거 저거 이쁘네 잘 돼 있네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저거는 왜 뒤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게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흥미나 적성, 뭐 적성은 사실은 좀 더 그런 부분, 뭐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봐야 되는데 잘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상품 전시하는 쪽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독립적인 직업으로서 주로 하는 역할보다는 네.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또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이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면 인테리어를 만들다 보면은 마지막엔 디스플레이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V&D 쪽인가요? MD 분들이 또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네. 또 영업 쪽 성향인 분들이 그 역할을 할 때는 네. 이제 매장에 계신 분들, 영업 관리나 판매하는 분 아니면 MD 분들이 또 디스플레이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또 아주 큰 규모일 때는 또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전공한 분들 그쪽 직업 하는 분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그렇군요. 직업이 말씀하신 직업이 독립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주로 다른 역할을 직무를 하는 분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당연히 이제 정보 찾기도 어려우시고 실제로 공채할 때 특히나 신입사원을 디스플레이를 뭐 전문으로 할 직무를 할 그렇죠. 사람 그렇게 뽑지는 않거든요.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래도 몰랐던 점 알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못 알아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제가 상품 전시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증이나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이 또 있나요? 정말로 그쪽을 지금 뭐 하고 싶으신가 본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진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오늘 추천드린 마케팅 부서나 광고회사나
또 플로우 매니저 쪽으로 가셔서도 혹시라도 기회가 될 때 이런 쪽을 일단 서브 업무로 부 업무로 좀 받아서 또 나중에 좀 더 키워서 이제 주 업무를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기회가 틈새가 있긴 한데 그걸 수행하시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인 업종을 그 아이템을 택하셔야 돼. 내가 그냥 무조건 디스플레이 다 전문가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화장품은 화장품 그죠? 아니면 의류면 의류. 그럼 본인이 좀 선호하는 그쪽에서 상품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좀 트렌드라든지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걸 공부를 좀 하시고요. 지식을 갖추시고요. 나머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게 디자인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색이라든지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럼 뭐 꼭 뭐 전공을 안 하셔도 디자인에 대한 좀 공부, 특히나 응용 디자인과 마케팅을 같이 공부하시면 가장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궁금한 점 질문 2가지 물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무언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상담 바탕으로 꿈을 위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공 가이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각 디자인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공 가이드 김수민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또 어떤 곳에 취업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공 가이드에서는 여러분이 전공한 학과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편은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중요시가 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바로 시각 디자인학과와 산업 디자인학과인데요. 문자나 기호 형태 등의 시각 언어들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관련 지식과 방법들을 배우는 학과라고 합니다. 시각 디자인학과와 산업 디자인학과 전공자들은 출판, 광고, 인터넷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상품의 외적인 차별성과 가치를 담는 디자인이 더 중요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품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시각 디자인학과와 산업 디자인학과,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전문가분들과 멘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부분과 그것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을 다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은 약간 그 장르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데요. 시각 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매체, 특히 시각을 중심으로 한 매체를 중심으로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운다면, 산업 디자인학은 조형예술, 과학기술, 또 인문학 같은 성격을 공유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서 제품의 디자인의 개발을 주도하는 관련된 지식과 방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매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디자인은 지면 광고, 영상 광고 이렇게 나누어졌었고, 편집 디자인은 지면 매체를 중심으로 한 편집 디자인이 이루어졌었고, 이렇게 매체 중심적으로 되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매체의 구분이 굉장히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과목 명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제 매체 중심의 교과목명을 좀 탈피해서 다양한 융합적인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는 커리큘럼명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요. 수업 자체에 있어서도 매체 중심적 교육보다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수양 이런 관점으로 교육의 관점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이 기업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는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나 직관에 의존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 매체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면 출판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또 포장이나 브랜드 디자인 쪽이라고 한다면 홍보부, 기업의 홍보부라든지 아니면 포장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들의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광고 대행사로 취업을 하거나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덕션이나 에이전시에 종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GUI나 웹 디자인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에이전시나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산업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을 다루는 디자인, 또는 공간을 다루는 디자인, 또는 운송기기를 다루는 디자인. 그 외에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디자인을 하는 제품 디자이너, 그리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상업공간 영역에서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 디자이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으로 학생들이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광고 디자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현종 멘토. 우선 광고 디자인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짜고 매체를 선정해서 인간에게 비주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업인데,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디자이너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광고의 이미지 작업을 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신규 브랜드 런칭 작업인데, 여기 들어가는 로고 간판들이나 아니면 이미지 작업들, 그리고 전체적인 상품들에 관련된 이제 상품 판촉에 대한 디스플레이 작업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메인 카피들이나 서브 카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들, 이런 부분과 이미지 작업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도 전자공학을 입학했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드라마 속 주인공인 이병헌이 디자인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나와서 그 전공과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이 일이면은 재미있게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디자이너에서 재수해가지고 디자인 전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이론이나 기초 조형학이나 디자인 역사,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기초 전공이 중요한 시작점이고, 그것이 지금 업무의 기초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마케팅과 심리학 분야입니다. 광고는 인간과 사회의 여러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 학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광고 디자인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가장 상업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경제의 흐름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과를 나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세부 전공과 상관없이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패키지 디자이너와 CI 디자이너를 뽑기도 하고, 어떤 디자인 회사에서는 편집 디자인 쪽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에서는 광고 디자이너 전문 영역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마다 채용을 하는 방법과 채용을 하는 업무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어차피 다 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광고 이미지 작업을 많이 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편집 회사는 편집이 좀 강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그런 좀 디자인물들을 가지고 회사에 이제 채용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스펙 쌓기나 외국어 능력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특히 디자이너는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각 디자인학과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던 전공 가이드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또 오랜만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오늘 여학생인데도 답변도 굉장히 당차게 네, 너무 또박또박 잘하고, 야무졌죠. 예, 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기질적인 좀 장점이 뚜렷해서요. 네. 앞으로 좀 미래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장점 많은 친구라면 어디든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